존경하는 고양 국내시 시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직을 부여받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 교체에 맞불려 고양시 또한 시장은 교체되고 시의회는 요약 검수라는 격동의 정치 환경을 맞이했던 1년이었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먼저 시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가 매일을 도약하는 희망의 도시로 모두 고양시민 여러분 덕분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된 1주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중 경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 고금리 가계부채 위험의 증가, 그리고 이어지는 소비 심리 급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고양시민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 의회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더욱 살펴보면서 시민 여러분 곁에 더욱 힘이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더욱 타력을 다하는 남은 3년이 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전달해 고양시 미래와 현재를 만들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아쉬웠지만 시의회 인사권 확보를 많은 차례 시도를 하였고 정파를 벗어난 시정 전제 기능이 모두가 매진토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시의회가 민주적인 보루임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작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누구도 초법적으로 불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는 사명이 가장 앞자리에 시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 모든 구성원에게 독려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시행정에 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적 견제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또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을 견제해 부정소지를 차단하고 전시적으로 국대의 기운, 권위적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고양 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명심할 수 있도록 각부의 부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견제를 통한 적극적 발전의 지름길은 전문성의 확보이기에 정책 지원관제의 확대와 법률 회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장인 저부터 끊임없는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공유했고 보다 나은 정책과 제안을 찾기 위해 시의회 능력 향상을 도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시의회와 시민이 미래를 함께 꿈꾼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지혜를 모아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연수 등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넓은 세계를 보며 발전된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기회 제공으로
시의 각자의 소양 증대를 지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더욱 확고의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 평가를 돌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제 남은 1년을 시의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명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의 약속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민 참여로 가로막는 걸림돌을 찾아 고양 시민을 위한 정책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시의회와 조례의 권능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 수장으로서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회 사전 논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한 시의회 의견 없이 한치도 못 나가는 사항 등 절차적으로 응당 시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는 일을 끝까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우회적 방법을 모색할 경우에는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의장으로서 고양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셋째, 시의회의 독자적 기관으로서 독립적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선출적인 시의회는 직업 공무원보다 한결 자유롭고 한결 앞서가며 전문성 있게 공적 사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독립성,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철해 고양 시민에게 최소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평을 받겠습니다. 훗날 고양시의 수많은 인재들이 지역 정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시혜를 만드는데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산하기관 모든 직원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시의회 모든 직원들 부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은 1년이었습니다. 저 김영식이 어떤 의장으로 기억될까 항상 고민하고 잠이 들 때는 잠자리에서 많은 고민하고 잠이 듭니다. 시에 등한하는 아침마다 어제의 고민을 수첩에 적고 메모하여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반이 채워졌고 남은 반을 채워야 하는 오늘입니다. 사랑받는 생활정치인, 깨끗한 친서민 정치인, 그리고 사랑받는 정치인, 주민과 다가가면서 주민의 의견과 소통하는 정치인, 그리고 시대 시민 시류의 가치 도파할 줄 아는 김영식 의장이었다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남은 1년은 낮은 자세로 시민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나고 핸드폰이 24시간 다 받겠습니다. 언제가 시민들이 불러준 자리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도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시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기자분들과 1분 있다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손을 주신 분들은 직원들을 파악해서 마이크를 전달하면서 먼저 질문하도록 마이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먼저 손을 드신 분이 누구신지 해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맨 뒤쪽에 계신 우리 기자분님 계시죠. 손을 들고 계시죠. 맨 먼저 드신 분.
답변해 줄 줄이에요. 하이레스 투데이 고성철 기자입니다. 의장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시민들한테 성과를 보였다는 것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고향 풋내시가 특별한 시장과 시의회가 소통의 부재로 허전한 사업이 없지만, 그러나 시의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27만 평을 제가 심도 깊게 담당 부서와 미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정비 사업 끝나고 내년 초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향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청사가 굉장히 힘든 여야의 대립이었습니다. 시청사 말로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청 앞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그 부분을 1월 4일 날 시장님이 신청사에 의견을 하고 놀랬습니다. 갑자기 의회와 의원들하고 협의하면서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일날 이정영 시장이 시장과 동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혀 한 말 없습니다. 나중에서 이정희 시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청서를 하면 당초에 거기에 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매물 비용이 59억입니다. 59억에 대한 매물 처리가 마무리되고 다음 시청사의 문제를 현행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매물 비용 59억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세수로 낸다는 것은 엄청난 소식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59억에만큼은 고양시 의원들이 동의를 하기에 어렵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냅니까? 개인이 지불하는 겁니까? 이전까지 신청사에 대한 행위는 말로만 하고 공직자분들이 아무런 공부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양시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정 질문과 5분 토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고양시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신청사 이전 문제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안이 있습니다. 신청사람은 지난번에 고양시의 경기도의 모 시민이 경기도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의회 가반수를 동의받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에 거쳐서 진행하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런 진행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업무시설 요진에 대한 기부채가 49.2%는 업무용 빌딩입니다. 고양시청사가 있으면서 산하기관들의 많은 바깥에 나가 있는 건물들을 그곳을 집합적으로 기부 체납하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준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청사에 대한 지침안은 상정과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준비하려면 지진과 내진이 있는 곳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수백이 있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간다하겠습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행정과 고양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면서 제가 추가했던 것이 제가 정치하면서 영업가방을 들고 많은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하소합니다.
특히 제가 엊그저께 다녀온 에란 업체는 국유지의 땅을 포장 못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마스크를 따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지원했고요. 기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하소연합니다. 고양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없었지만 그러나 제한된 요소가 많죠. 그래서 많은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청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기자분님. 동아데일리 유창수 기자입니다. 김영식 의장님 취임 6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님께서 회장인 경기북부시군의회장 협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된